네, 자, 사사건건은 세월호 생존자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 생존자들, 그리고 현장 구조 인력과 함께 아파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보죠. 자, 장혜진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생방송 중에라도 대화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라도 중단해도 좋다는 네. 말씀도 미리 좀 드리고요. 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생존자셨고 지금은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지금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하겠다고 결심하신 배경은 뭐였습니까? 제가 항상 인터뷰를 했을 때도 말은 하긴 했는데요. 그,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응급구조사 분께서 제 친구가 발목을 다쳤는데 처치를 해주는 것도 보고 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셨군요. 자, 이태원 참사 상황은 근무 중에 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근무 중에도 저희 병원에서도 CPR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어떤 다른 선생님이 그 이태원에서 지금 심정지 환자가 거의 50명이나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참사 사망자가 지금까지 150명이 넘고요. 대부분 20,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참사 생존자이시기도 하고 또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나이 또래여서 더 좀 뭔가 상처, 충격 더 컸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어느 죽음이든 더 슬프고 안타까운지 그, 그 크기를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번 참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희생자들의 대부분 20대라는 제 나이대라는 점과 그리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이 많이 닮아 있고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냈었던 저에게는 더욱더 슬픔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소수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런 목소리가 다수는 아닐 겁니다. 희생자들이 왜 하필 거기를 갔느냐, 놀러 갔다가 사고 당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이태원에 가서 놀러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비난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들은 본인이 겪지 않고 자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야기는 정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생중계 되다시피 했으니까 정말 많이 상황을 같이 보셨고 또 SNS에도 관련된 사진, 영상 너무 많거든요. 지금 또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계시니까 어떤 게 좀 우려되십니까? 어쨌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사람들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좀 더 많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게 되거나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트라우마가 언제까지 얼마나 깊고 길게 갈까가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스로 참사 생존자시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겪어냈는지도 여쭤보게 됩니다. 어떻게 겪어내셨어요? 저는 뭐 이런 참사 후에 다른 친구들은 트라우마가 많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먹는 약을 복용해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반면
저는 그래도 다른 생존자 애들에 비해 아직 트라우마가 막 심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언제 어디서든 다시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신과 진료가 저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받지는 않았고 그냥 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게 저한테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서 뭔가 극복하는 에너지를 좀 얻으셨군요. 그래도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 해줄 때, 어떤 행동을 해올 때 좀 더 위안받고 지지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항상 함께 행동하겠다는 말과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잊지 않겠다는 말. 네. 근데 이번 참사 국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오히려 논란에 좀 불을 지피는 그런 기류들도 있어요. 희생자냐 사망자냐, 뭐 참사냐 사고냐 이런 논란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사고이고 사망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사전에도 보면 사고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고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어떻게 이게 참사가 아니고 사고라고 말하며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정의를 내리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를 정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정의할 때도 아니다. 함께 연대하고 손잡고 지지해주고 견뎌낼 시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정말 너무 많잖아요. 생존자분들 또 유가족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슬픔은 가라앉지 않을 거 압니다. 가족, 친구,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생각하고 절대 이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기억하겠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장혜진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번엔 전문가 모시고 전 국민이 겪는 트라우마 어떻게 다뤄야 할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민범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좀 전에 세월호 생존자 말씀 좀 들어봤는데 네.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료를 받아보진 않았다.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도움 말씀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물론 그 PTSD 증상이 심한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아까 그 장혜진님처럼 어떤 그 승화된 행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거나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매우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또 다른 아프고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고통이 다시 떠오르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뭐 PTSD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어떤 이런 트라우마 이벤트 이후에 6개월 후에 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연성 트라우마 PTSD도 있고요. 그러한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살면서 또 다른 어떤 스트레스에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이번 사건과 관련됐던 어떤 연관된 자극을 뭐 우연한 기회에 다시 한번 보게 된다든지 이렇게 통해서 뒤늦게라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들이 그 어렸을 때 세월호 참사를 겪고 네. 이번에 또 비슷한 대규모 참사를 겪는단 말이죠. 뭔가 이 세대에게 뭔가 트라우마가 누적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기성세대로서 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 좀 있습니까? 예,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떠오른 게 이 세월호 세대와 같은 세대가 아닌가 해서 무척 걱정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트라우마가 좀 누적될 가능성이 있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떤 허무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그런 느낌들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20대 친구들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언론 보도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희생자도 있었기 때문에 빈소를 찾아온 고등학생들이
장례식장에 가본 경험도 거의 없을 테고 해서 밖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검색해보고 들어가더라. 쭈뼛거리더라.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 기사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참사 소식을 보지 않겠어요? 이 충격은 어른들이 어떻게 다스려줘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 부모님들이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어떤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압도되지 않도록 세세한 수위는 당연히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아이들의 언어로 생각을 들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사건은 일단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어떤 불행한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생겨났지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러한 힘든 점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좀 너무 부정적인 표현들은 지양을 하고 좀 긍정적인 느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그럴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극복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주는 게 더 좋겠군요. 네네.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 계속해서 이제 2차 가해 이야기도 조금씩 나와서 사람 많은 곳에 대체 왜 가느냐? 놀러 갔다가 사고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세요. 이런 분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떤 기제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들인 것 같긴 한데요. 예, 사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또 어떤 댓글이나 뭐 어떤 커뮤니티 이런 데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전부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그분들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글로 남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유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외화시키면 안 되는. 네. 자, 일반 시민들도 이제 영상들을 하도 많이 노출하고 그러니까 KBS는 가급적 현장 화면을 이제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트라우마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는 게 좀 무섭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를 좀 권고할 만한 이런 어떤 징후랄까요? 네. 상담을 좀 받아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네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게 사실은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그 악몽이나 또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떤 우울증, 어떤 깜짝 놀란, 불면 이런 것들은 초반에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초반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것들이 1, 2주 내에 이제 감소하면서 가라앉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또는 증상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면 전문가의 그 평가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증상이 이제 일주일 차 됐는데요. 4주 넘게 지속된다면 네네. 그때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라. 네. 그 전에라도 상담이랄까요? 이런 어떤 심리치료랄까?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군요. 아, 물론입니다. 예. 네. 지금 서울 시내에 조성되어 있는 합동분향소에는 상담을 제공하는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불안하거나 이런 증세를 느끼신다면 가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저희도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하단에 계속해서 상담 전화 번호를 노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불안하다거나 증상을 느끼신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별도의 번호 따로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SNS 같은 건 한동안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뉴스 좀 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좀 너무 잔인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통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의 연구나 보고에서도 직접적인 그런 트라우마 목격이 아닌 감정적인 그런 미디어를 통한 노출에서도 그런 PTSD 증상이 완전한 PTSD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관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피하는 게 좋은데 회피 말고, 그러니까 장혜진 씨 같은 경우도 다른 방식으로 뭔가 좀 해소를 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피하는 게 일단 상책인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합동분향소에 가서 조문을 한다거나 현장에도 뭐 꽃을 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예. 그 영상을 피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인데 그런 어떤 애도라든가 현장을 방문한 애도에서 그런 어떤 진정한 어떤 자신의 감정을 애도로 표현하고 본인도 그걸 느껴보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그 네. 양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충격을 구체적으로 주는 어떤 영상, 어떤 표현들 이것들과 애도라는 어떤 내 안에 있는 감정 이거는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죠. 진심으로 느끼는 애도라는 감정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일 것이고, 근데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그냥 찾아다니는 그런 행동인 거거든요. 사실 그 두 가지는 많이 다른 것이죠. 네. 감정은 잘못이 없는 거니까.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 감정을 예, 받아들이고 외화하면서 해소하는 예, 예.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분향소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애도 행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심리 지원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목격한 구조 구급대원들 혹은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 이렇게 극단적인 분들이 계실 거고 예, 예. 크게 충격을 받으신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미디어 노출 정도를 받으신 네, 분들이 다르겠죠. 예,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어떤 위험, 어떤 현재 그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도 그런 건 사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족이라든가 혹은 이제 친구와 같이 놀러 갔는데 이제 친구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는 살아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특히 굉장한 충격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나중까지 아까 뭐 6개월 얘기도 이야기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만약에 있다면 숨기거나 그러지 말고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보통 지금 이제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분들이실 테니까 평범한 시민들에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어떤 걸 권고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꼭 전문가를 찾으셔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안정화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성명서 통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식호흡이라든지 심호흡이라든지 그리고 나비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는 어떤 신뢰, 우리 사회의 어떤 믿음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의 회복. 네네. 네. 사람이 외상적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전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던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손상되게 되는데요. 지금 약간 그런 상태인데 이제 국가와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제 어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인터넷 댓글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이제 각자 도생이다.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정말 불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함께 가는 거라는 거. 서로 지지해주고 예. 신뢰를 주고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민범준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길고 힘든 한 주였습니다.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죄책감이 들었다가 무기력해졌다가 심지어 수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희생자들에겐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겁니다. 그날 이태원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를 어떤 차림으로 갔든 어떤 목적으로 갔든 간에 안전하게 집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국가와 공동체가 할 일이죠. 면피해만 급급하지 말라. 국가와 권력을 향해 갈수록 높아져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메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 우리 모두 안전하길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서다평권.